맞아요. 토비 그래도 님도 기여를 하시는지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그래도 오픈 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기여를 얼마만큼 해 오셨고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음. 오픈 소스 뭐 당연히 뭐 스프링, JUnit 뭐 이런 거 덕분에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해서 가치를 알게 됐고, 특히 스프링은 초기 버전 그때는 뭐 진짜 개인 시간 써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근데 엄청나게 사용자들도 많고 인기가 많으니까 막 이렇게 포럼에 질문 올라오면 다 일일이 개발자들이 답변 못 달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음. 남미에서 일하는 개발자가 거기에 대해서 막 열심히 답변을 달아 주고, 또 유럽에서 일하는 개발자가 들어와서 "이런 기능이 다음 버전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막 제안도 해 주고 같이 토론도 하고. 초기 스프링 컨퍼런스를 제가 2006 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컨퍼런스에 이제 아마 한 300-400명 정도 모이면 그다음 버전에 우리 뭐 기능 넣을지를 막 그 모인 사람들이 같이 막 토론을 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스프링 공식 개발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같이 얘기하는 게. 그 프로덕트 자체에 기여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버그 리포트 해 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PR까지 만들어서 뭐 해결은 못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버그가 생기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GitHub 이슈 같은 데다가 이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것부터 출발해 가지고 개발자들이 전 세계의 모든 개발 환경과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그 상황에 맞는 모든 테스트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올려주고, 이왕이면 그게 재현이 되는 코드도 올려주고 이러면 그다음에 이제 그걸 풀어나가기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저는 기여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기에 제일 좋았던 기여는 그거를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오픈소스 옛날에 백기선님하고 같이 만들어서 우리 만들었던 프레임워크 이거 오픈소스 해 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누군가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유저가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이게 알려져서 사용자들이 늘어나야지만 해당 오픈소스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잘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사실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던 게 한국 스프링 사용자 모임 KSUG라는 거죠.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 했어요. 매주 계속 세미나하고 사람들한테 스프링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줬으면, 왜냐하면 그때는 스프링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였거든요. 메인스트림에서는 스프링 같은 거 쓰지 않았어요. 진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욱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리고 중요한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대기업의 프로젝트 내지는 뭐 대형 포탈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설득해 주고 그런 기술도 소개해 주고 개발하는 알려주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여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스프링 생태계는 스프링 그 딱 개발하고 뭐 거기에 기여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코어이긴 하지만 일부고, 이걸 이용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뭐 사실 교육을 하고 강의도 하고 내지는 거기에 이제 스프링을 이용하는 프로젝트, 스프링에 되게 잘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프로젝트들, 그런 거를 통해서 생태계가 되게 크게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코드 만든 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꽤 많이 물렸는데 성공적으로 많은 유저를 끌었던 적은 없고, 근데 공유하는 거 자체는 되게 재밌긴 했어요. 그 해외 개발자들이 좀 관심을 좀 표해 가지고 뭐 "같이 개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 본 적도 있긴 하고 그래요. 저희가 공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성장 어떻게 네. 하는지. 이런 질문도 왔어요. 이제 동욱 음. 님도 개인 루틴을 공개를 해 주셨거든요. 재민 시간을 님은 예 개인 공부한다 공부 그러시죠. 시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하루 어. 루틴이 있다면 루틴을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여기 지금 이제 있는 회사 기준으로는 근무 시간이 적진 않다 보니까, 근데 항상 그 기본 공부 시간을 꾸준히 가져가려고는 해요. 제가 사실 유튜브 시작한 데 영향을 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토비 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동욱 님도 지분이 꽤 크거든요. 제가 "꾸준하면 이동욱이다."라고 맨날 말을 하고 다녔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루틴이 딱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음. 루틴보다는 고정 공부 시간을, 여기서 MBTI P라는 게 좀 나오는데, 고정 공부 시간을 한 2시간 이상은 무조건 저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 매일 주말 포함해서 2시간 이상은 무조건 가져가고, 제가 평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말에는 가족하고 시간을 꼭 보내려고 하고 아내하고, 무조건 습관인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막 뭐 주말이나 이런 거 집안일 빨리 한 다음에 이제 컴퓨터 할 시간을 받아서 그때 이제 공부 좀 하고, 아내가 좀 빨리 잠들거나 이러면은 몰래 나와 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주말에 이제 아내도 뭐 일을 할 때거나 할 때가 있을 때는 저는 또 공부하거나, 요런 식으로 계속 틈틈이 공부하는 걸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유튜브 소재도 정리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고, 제 깃허브에 가면은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하기 가장 좋은 그 보일러플레이트 같은 거를 코틀린 버전, 자바 버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스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100개, 200개씩은 박혀 있긴 한데 오. 최신 버전 업데이트 같은 거 해놓고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저는 조금 현재 제 개인 상황상 새벽에 좀 공부를 많이 하긴 해요. 잠을 좀 줄이더라도 좀 공부를 동욱님이랑 하고. 비슷하네요. 동욱님도 아침에 꼭 2시간씩은 개인 공부 시간을 어. 가지신다고. 배민 다닐 때부터 동욱님 제가 그때가 한 18년 그 전부터 아마 그러셨겠죠. 제가 18년도에 입사했으니까 아침에 가면은 맨날 공부하시는 분으로 유명했거든요. 대신 또 내가 오늘 이 시간만큼 공부 못했네. 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진 않으셨으면은 좋겠어요. 자, 토비님, 그러면은 네. 공부 아, 학습을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는 게 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루틴이 딱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 자택근무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침에 이제 해야 될 거, 뭐 이제 강아지 산책이랑 뭐 커피 마시고 이런 거 다 끝나고 이제 자리에 딱 앉으면 보통 근무 시작하기 저도 한 2시간 전에는 자리에 딱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냐면 지금 내가 당장 하는 일과 상관없이 흥미가 있고 관심 있는 그 공부를 해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코드를 만들어 보거나 아침에는 무조건 그거. 물론 이제 먼저 제가 이렇게 훑어보는 기술 개발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레딧, 서브레딧 들어가서 보고 해커 뉴스 보고 그다음에 인포큐 세 가지를 보면서 요즘에는 어떤 기술들이 나오는가 적어도 내가 그 기술의 이름 정도는 알자. 라고 해서 그런 것도 먼저 훑어보고 거기서 이제 관심 있는 혹시 아티클이 있으면 이제 그거에 빠져서 이제 그쪽 쭉 보거나 그게 아니면 제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 이제 뽑아 놓은 것들 중에서 뭔가를 하죠. 다음 프로젝트에는 요걸 한번 써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으면 좀 체크를 해 놓고요. 예전에 저는 점심시간에 항상 프린트된 종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했는데 블로그 글이라든가 아티클 하나를 읽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저녁 시간에는 되게 좀 자유롭게 해요. 근무하면서 요거 좀 부족하다. 요거 좀 더 좀 파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 뭐 그런 걸 공부한다거나. 아침에 시간은 제가 제 루틴을 지킨다면 항상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는 뭔가 내가 새로운 걸 공부한다. 은지 님은요? 저요? 저 요즘 입사해서 정신이 없어요, 적응하는데. 저도 이제 최소한의 그 꾸준함을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꾸준하진 않습니다. 꾸준한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제 목표는 그런 거죠. 토비님이나 재민님처럼 뭐 도웅님처럼 출근 뭐 1시간 전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과 상관없는 뭔가 개발 현황이나 지식들을 좀 살펴보고 또 제가 제일 꾸준히 가져가고 싶은 게 꼭 정해진 시간에 업로드하지 않아도 기술 블로그 꼭 쓰는 거. 내 경험을 남기고 복귀하고 공유하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요. 특히 뭔가 만들어내고 창의적으로 뭔가 제작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커뮤니티 활동 꼭 꾸준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도 되고 공부할 거리도 생겨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재민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루머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머가 있나요? 유명인이시니까 루머가 아닌 농담이고 그 개발바닥 그 나오신 거 그걸 다시 들어봤거든요. 뭐 전에 다른 스타트업에 있다가 구직을 하다가 배민에 가서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영화님이 딱 저걸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나 거기 안 가. 그러고선 차 버리고 다른 회사 갔다고. 영화님이 막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어떻게든 뭐 이랬다는 그 얘기를 거기서 방송에서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심지어 저 면접 1차 보신 분이 성철님하고 영아님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래서 면접관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배민 딱 그땐 대면 면접이니까 딱 들어갔는데 심지어 내가 페이스북에서 딱 팔로우 해놓은 사람들과 그때도 사실 영화님 뭐 이미 뭐 JP 책이나 이런 걸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두 분을 알잖아요. 근데 두 분을 저는 처음 보신 거잖아요. 완전 태어나서 얘 누구야 이런 상태인데 제가 너무 그 면접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막 그 면접하는 시간 동안 저 혼자 막 신나 가지고 두 분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아 가지고 떨어지건 뭐건 상관없이 그냥 막 얘기만 엄청 하다가 제 기억에 막 웃으면서 면접을 했거든요. 막 하하호호 하면서 이렇게 막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존경하는 범준님이 2차를 봐 주셨는데 제가 네. 네. 합격을 그때 레진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제 웹툰 회사
이렇게 두 음. 군데를 붙었었거든요. 처우도 배민이 더 많이 준다고 했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그때 레진을 골랐던 이유가 글로벌 서비스 경험을 하고 싶어 음. 가지고 지금도 저는 그렇긴 하지만 금전적인 거를 먼저 더 생각하진 않거든요. 경험이나 내가 하고 싶었던 도메인이나 요런 걸 생각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구차하게 변명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정말 근데 그 생각은 했어요. 언젠가 내가 저분들하고 꼭 일은 해 보고 싶기 때문에 배민은 언젠가 간다. 언젠가 꼭 간다고 음. 했고 네. 정말 배민은 생각을 언제든 했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골라 갈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예. 막 레진이 그렇다고 글로벌 트래픽이 엄청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음.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 땐 뭘 고민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제가 레진을 골랐고 그다음에 제가 배민에 들어갈 때는 영환님한테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심지어. 음음. 영환님이 엄청 따뜻하게 받아주셔 가지고 다시가 만날 때는 이제 제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왔다는 걸 어필도 하고 석촌호수 막 한 바퀴 반 돌면서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이긴 합니다. 제가 배민을 감히 배민을 제가 차고 근데 네 아무튼 영화님은 감히 내가 뽑았는데 딴 데로 갔단 말이야? 뭐 "확실하게 굴려주겠어." 이래 가지고 다음에 들어오라고 한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그게 진짜 웃겼던 게 들어오고 나서 그 팀원분들이나 영환님도 직접 얘기하셨는데 "얘 진짜 아까운데, 진짜 아까운데."라고 하셨대요. 안 온다고 하니까. 페이스북 DM으로 영환님한테 조심스럽게 연락드렸을 때 팀원들인가 범준님인가 아니면 성철님인가 어느 분한테 영환님이 드디어 풀어 놓은 몰고기가 돌아오기로 했다 해 가지고 드디어 다시 이제 가다 가지고 키우면 된다 해 가지고 근데 그건 있었어요. 음. 개발바닥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배민에 다시 연락한 이유가 영환님이 계속 다니는 이유가 일단 궁금했어요. 그때 기준으로도 영환님이 배민에 오래 다니셨었거든요. 음. 제가 만나자마자 석촌호수 돌면서 여쭤본 게 "배민 다니는 거 재밌으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아직도 음. 재밌으시고 토비님도 저는 사실 신기한 게 토비님은 저를 몰랐을 거잖아요. 인프콘 발표나 이런 것도 도와주고 뭐 챙겨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저런 선의를 할 수 있는 거지? 영환님도 예 그냥 뭐 아예 그때 "우리 회사 거절하네? 아이 됐다. 그냥 차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조언을 진짜 많이 해 주셨거든요. 음. 꼭 배민이 아니더라도 그땐 재민 씨라고 했나 재민님이라 했나 지금은 김재민 막 이러는데 지금은 조언을 되게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선의 같은 거를 저도 좀 베풀고 싶다. 제가 감히 좀 유튜브로 이런 걸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구차했지만 거절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영화님 팀에서 같이 일하신 거예요? 네. 영환님 팀에서 제가 들어갔었고 그때 영환님 팀에 이제 용근님하고 용근님하고는 파트가 찢어져 가지고 영환님이 또 워낙 큰 팀을 맡고 계셨어 가지고 그때도 음. 제가 파트 하나 맡는 걸로 파트 리딩하는 걸로 하고 용근님도 다른 파트 리딩하고 요런 식으로 조직이 커지고 그 개발에 전념하던 분들이 점점 뭐 위에 뭐 팀장, 파트장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실상 거의 코드를 못 만지는 그 수준으로 하루 종일 회의했어요. 뭐 음음음. 진짜 매니징했어요.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연차가 많이 쌓이고 뭐 좀 더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많이 맡거나 아예 그냥 그쪽으로 전환하는 게 좋은 건지 재민님은 이제 그런 트랙으로 가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은 음. 계속 내 손으로 코딩하면서 같이 개발에 직접 뛰어들어 가지고 일을 하는 거를 최대한 음. 유지하고 싶은지 고런 얘기를 한번 해 음. 주시면 사실 토비님한테 따로 고민 상담도 막 가끔 드리고 하긴 했지만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테크 리드까지 정도는 괜찮은데 실무에 좀 어쨌든 직접적으로 많이 연관을 하니까 요거를 가장 오래 유지하고 싶긴 해요. 안타깝게도 이제 '나는 코딩이 좋으니까 코딩만 할래.'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회사가 더 잘 돌아가야 되고 요런 측면에서는 항상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진짜 마지막 끈으로 놓고 있는 영역이 '테크 리드를 무조건 쥐고 있겠다.' 이거긴 했거든요. 음. 실무적으로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매니저 트랙을 언젠가는 타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가장 잘하는 것들 중에 매니징 능력이 높은 순위에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메네요. 매니징 얘기를 하다가. 회사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 상반기 때 또 해 봤거든요. 저도 이번에 느낀 게 팀장 정도는 해 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루에 뭐 한 3-4 시간 정도는 개발에 제가 좀 업무 시간을 좀 늘린다면 개발은 음. 할 수 있었거든요.
리뷰도 해주고 의견도 주고 설계도 같이 참여해보고 팀장 레벨에서 한 번 더 올라가니까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제가 모든 팀을 다 챙긴 건 아니지만 8개인가 막 그런 팀들이랑 같이 있었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실무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 9월 말 기준으로는 또 테크리드라고 소개는 했지만 상반기에는 테크 스트리지 팀의 리드를 했었고 기술 전략팀이라는 거에 지금은 제품 전략팀이라고 프로덕트 스트리지 팀이 아예 리더로 지금 돼가지고 한 13개 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매니징을 또 하게 됐는데 올해 말까지 일단은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회사가 원하고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하고 있긴 한데 마냥 재밌진 않다. 확실히 그냥 코딩하고 이런 게 그냥 제일 재밌고 설계하고 막 개발하면서 막 부딪히고 실무하는 게 재밌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걸 좀 유지하고 싶은데 좀 고민이 많긴 하지만 네, 일단 열심히 매니징도 하고 있긴 합니다. 확실한 건 매니저 트랙으로 가고 싶진 않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지면은 창업을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는 네, 옛날부터 창업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사실 개인 프로젝트 하는 것 중에 이제 이건 잘 되면 무조건 창업한다 이런 거 시도도 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이거 트래픽이나 리텐션이나 그 고객들이 계속 쓰거나 그러면은 작게라도 이제 창업을 한다고 이런 생각은 계속 했었거든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은 사실 창업을 하고 싶기는 합니다. 기술적으로. 네, 일단 그걸 하고 싶긴 해요. 제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기준으로는 엑싯을 어쨌든 경험을 배민까지 포함을 시켜주면은 이제 2번은 했거든요. 배민도 저는 이제 동료들한테 물어본 거는 그래도 몇 가지 이벤트로 회사를 살린 적이 있으니 그 엑싯 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쳐준다고 하니까 지금 있는 회사도 끝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끝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좀 진짜 진지하게 창업이건 뭐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스테이지 작은 데 가가지고 거기 CTO 같은 경우는 개발을 직접 하잖아요. 사실은 실무도 직접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생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긴 하고 어떻게 해야 개발을 오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저는 사실 토비님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긴 했어요. 토비님도 이런 측면에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해줄 조언이 있으신가? 그거는 진짜 내가 뭘 원하느냐 달린 것 같아요. 끝없이 계속 더 승진을 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자기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매니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가끔 이제 백발 개발자 되겠어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질문 해봐요. 만약에 회사에서 주로 코드를 만지면서 일을 하는 그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승진도 안 되고 연봉도 더 올라가지 않거나 혹은 그게 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넌 그걸 선택할래?"라고 물어봐요. 그럼 다들 고민하더라고요. 연차가 차면은 계속 이제 나중에 임원도 되고 그래도 나는 회사 오면 그냥 코드 만지면서 '내가 즐거운 일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저는 현실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선택하시는 분들 저는 봤어요. 내가 딱 가서 개발을 하면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데로 가면서 대우나 수익이나 수입이나 이런 거를 낮추더라도 나는 그 일을 계속 하겠어라고 해 가지고 50 대 60 대까지 계속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인정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은 완전히 거의 한국에서 이제 프리랜서라고 얘기하죠. 필요할 때 자기가 가서 개발 일을 하고 그 책임을 마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류의 이제 그런 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하거나 원영근님한테 제가 "취미는 뭔가요?" 이렇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취미도 코딩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코딩밖에 모르는 사람. 그쵸. 네. 취미가 아니 무엇인가요? 제가 근데 진짜 취미가 없어가지고 진짜 취미가 개발하는 게 취미긴 한데 그거 외에는 저는 유일하게 있는 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행 가는 거. 이제 아내랑 이제 여행 가는 게 취미거든요.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갈 수 있을 때 좀 코로나 때는 좀 캠핑을 많이 했어요. 막 멋지게 하는 그런 캠핑보다는 좀 더 약간 생존 캠핑에 가깝긴 한데 좀 감성적인 그런 거 말고 그냥 가서 고기 구워 먹고 그게 그나마 유일하게 취미인 것 같긴 해요. 개발을 빼고 얘기하면. 그거 외에는 당연히 저도 코딩이긴 하죠. 네. 해외 가셨는데 왜 호주는 안 오셨어요? 호주는 아직 가보고 싶은 곳 중 하나라서 호주는 그리고 제가 갈 계획이 있거든요. 토비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갈 거기 때문에. 네. 호주는 우리 은지님이 먼저 다녀가셨는데. 언제? 재민님은 언제? 네. 내년에 가야죠. 네. 아내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네. 쉬지 않고 개인 시간 없이 일을 하는 것만 아니라면 자기가 음.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죠. 저도 원래 취미로 코딩을 시작을 했었고 그걸로 한 10년 하다가
10년 차쯤 됐을 때 이제 음. 직업으로 이걸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음. 했는데 은퇴를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음. 코딩하는 게 취미가 되지 않을까. 저도 진짜 빨리 시작했었어요.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납품을 한 게 중학교 때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가 그랬거든요. 책을 사야 되는데 중복이 있잖아요. 이 책? 책을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복으로 걸러낼 수 있는 고등학교 때였네요. 걸러낼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엑셀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러고 아이스크림을 7개인가를 얻어 먹었어요. 그때부터 약간 취미로 계속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물론 옛날 어렸을 때는 저도 게임을 훨씬 많이 했지만 6년차 백엔드 개발자인데 성장이 좀 멈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럴 때 어떻게 타개하셨나요? 제가 오픈 소스 때문에 막 메일 보내고 그랬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실 것 같거든요. 내가 되게 정체된 느낌인가라는 드는 순간 분명히 오더라고요, 이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저는 그럴 때 잠깐 그냥 쉬시는 것도 좋다 생각해요. 1-2주 정도? 1-2주면 너무 짧나? 어쨌든 그 정도 그냥 좀 한번 편안하게, 만약에 저랑 비슷한 성향이시면 취미도 없으실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시다면 오히려 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그 환기를 하기에도 내가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러시면은 만약에 어떤 분야를 개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뷰를 돌려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오픈 소스이긴 했거든요. 회사 일이나 이런 일반 서비스 개발만 하다 보니까 나 좀 이게 정체된 것 같고 너무 나한테 익숙해져서 너무 컴포트 존이 있는 것 같은데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오픈 소스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자극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오픈 소스가 아니더라도.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익숙해지신 걸 수도 있거든요. 내가 개발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가령 뭐 기존에 무조건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뭐 헥사고나를 개인 프로젝트에서 써본다던가 클린 아키텍처라는 거를 한번 개인 프로젝트에서 해본다던가 회사 말고 그래서 그런 걸로 환기를 한번 해보시면 전 좋지 않을까.